야담 이야기. 과부와 소금 장수가 저녁 내내 땀을 흘리며 그것을. 옛날 어느 한 바닷가에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한 호래비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수 중에도 제일 천한 쌍놈 장수라. 돈은 벌지 못하고 가지가지 천대를 받으며 장가도 못 가고 외톨이로 살아왔습니다. 소금 장수는 부잣집 자식 같으면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할 나이인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물려준 쪽지게를 지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릴 때까지 소금 장수를 하니 성이 있고 이름은 있어도 사람들은 성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쪽지게 소금 장수란 천한 벼로를 달아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고장 사람들은 물론이요, 이고장 사람들도 이 쪽지게 소금 장수의 성과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가 지고 다니며 판 소금을 한 곳에다 쌓으면 태산보다 더 높을 것이고, 쪽지게 멜끈으로 쓴 산만 해도 한 달구지에 싣고도 나머지가 있을 것이니 그가 소금을 지고 걸은 길은 말리하고도 꼬랭이가 달릴 것입니다. 이렇게 쪽지게를 지고 소금 장수를 했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은 조밥이요, 입은 것은 조끼도 없는 무명옷이며 매일 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은 겨우 동전 몇 푼뿐이었습니다. 남들은 장수를 해서 벼락부자가 되거니 안 되어도 곱장수는 한다는데, 나는 40년 동안 좋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하루도 쉬지 않고 장수를 했어도 겨우 몇 푼 장수를 하다니 하느님도 무심하고 이내 팔자도 한심하구나. 쪽지게 소금 장수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가 준 팔자도 탓하고 가련한 자기 신세도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금 장수를 하지 않으면 몇 푼도 벌지 못하니 울면서 겨자 먹기로 소금 장수를 그냥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을 다 팔고 돌아오던 소금 장수는 자주 드나들던 주막집에 들렸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과부였는데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두고 있었지만 워낙 돈이 없어서 꿈도 꾸질 않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문 앞에다 빈 쪽지게를 세워놓고는 주막집 주인 아주머니를 보고 동전 몇 푼을 내놓으며 술과 안주를 청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주인 아주머니가 주는 술 한 사발과 안주 한 접시를 받아서는 쪽지게 다리 밑에 놓고는 쪽지게야, 쪽지게야, 불쌍하고 가련하다. 너도 주인을 잘못 만나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나와 같이 몇 푼벌이의 숱한 고생을 했구나. 인제 너도 등이 물러나게 되었고 나도 등에 썩살이 박혔구나. 라고 말을 하고는 술사발을 들어 지게등 바지에 죽 붓고는 나머지 술은 자기가 마셨습니다. 쪽지게야, 쪽지게야, 너도 고생 나도 고생 우리 고생 끝없구나. 너는 내 갈 길로 가고 나도 내일부터 소금 장수를 그만두고 마지막 길을 가야겠다. 말을 마친 소금 장수는 아버지 때부터 지고 다니던 쪽지게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멀리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먹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쪽지게를 아쉬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등골 땀으로 흠뻑 절인 참나무 쪽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쪽지게는 을의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련만 그렇지 않고 쪽지게 끝이 물 위에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고 있었습니다. 쪽지게야, 쪽지게야, 불쌍한 내 쪽지게야, 40년 함께 있은 그 정을 잊지 못해 그러느냐, 아니면 나를 두고 가는 것이 서운해서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소금 장수가 쪽지게를 향해 혼자 중얼거려도 쪽지게는 쪽지게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우뚱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쪽지게 목발이 바위 틈새에 끼어서 떠내려가지 못하는가 해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쪽지게 목발을 만져보았습니다. 바위 틈새에 끼인 것이 아니라 자갈돌에 박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게 목발을 빼려고 하니 자갈인 것이 아니라 은전밭이었습니다. 글쎄 쪽지게 목발이 은전밭 속에 깊숙이 박혀서 쪽지게가 떠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점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닌 바닷물 속의 은전밭이 웬 말인가. 놀랍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물속에 머리를 박고 자세히 보니까 정말 틀림없는 은전밭이었습니다.
짐작컨대 그 어느 때 은전을 가득 실은 상선이 여기를 지나다가 바위에 걸려 파손이 되어 물밑에 가라앉은 것 이어서 배에는 다른 것은 없고 온통 은전 꾸러미 천지였습니다. 내가 잘못 보지 않았는가. 40년 동안 몇 푼짜리 소금 장수를 해서 돈 때문에 자기가 환장을 하지 않았는가 하여 눈을 비비고 물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한 움큼 쥐고 나와 보고 다시 봐도 확실하고 틀림없는 은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빛이 나는 은전이었습니다. 쪽지게 소금 장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꿈꾸면 깨지 말고 생시이면 정말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꿈 아닌 생시였습니다. 쪽지게 소금 장수는 이 많은 은전을 혼자서는 다 건질 수 없고 건진다 해도 처사할 일이 막연했습니다.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서서 한참 생각하던 끝에 주막집으로 달려가서 주막집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왔습니다. 주막집 아주머니, 내가 저기 쪽지게가 서 있는 곳에 가서 은전 꾸러미를 건져올 테니 아주머니는 여기서 받아서는 집으로 자꾸 날라가시오. 쪽지게 소금 장수는 물속에 들어가 노다지 캐듯 은전 꾸레미를 건져내면 그 과부는 건져낸 은전을 큰 함지에 담아 이고 부지런히 집으로 날랐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배에 은전을 다 건지고 죄다 집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때야 쪽지게 소금 장수는 아픈 허리를 펴고 내버렸던 쪽지게를 전처럼 지고 주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전이 엄청나게도 많았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바닷물에 푹 젖은 빈 쪽지게를 마당복판에 번듯이 세워놓고 그 앞에 깨끗한 멍석을 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집 아주머니더러 제일 좋은 술 한 동이와 좋은 찬으로 여러 가지를 달라 해서는 멍석 위에 큰 상을 차려놓고는 술 한 사발을 푹 떠서는 지게 등받이에 부었습니다. 쪽지게야 쪽지게야 사랑하는 쪽지게야. 너는 숨없는 물건이지만 주인을 알아주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너도 가지 말고 나도 죽지 말고 함께 오래오래 살아보자. 쪽지게 소금 장수는 호랩이여 주막집 여자는 과부인지라. 오늘 저녁 서쪽에 걸린 조각다리 중매를 섰는가. 함께 바닷가에서 저녁 내내 일한 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새날을 택하여 잔치를 하고 부부가 되어 쪽지게는 곳간에 모셔놓고 아기자기 살다가 1년이 지나 귀동이까지 나와서 늙음학 생활에 꽃을 피우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의 유래가 이렇다고 하네요. 한 농부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가난하여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붓 대신에 수치로 종이 대신에 나뭇잎을 이용하여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농부는 크게 성공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고생 끝에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들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로또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낙이 올 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80년대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심하지 않았고 집값도 비싸질 않았으며 이웃들끼리 서로 행복하게 잘 지냈었는데 지금은 집 한 채 장만할 수도 없고 이웃들과의 정도 없어진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